이 여자는 정성껏 꾸미고 집에 가서 힘들게 일하는 남편을 잘 보상하려고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남편이 애인과 쇼핑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여자는 막지 않고 멀리 해외에 있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어머니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개인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다. 그런데 아들의 애인을 마주치며 그녀의 무도함에 한계를 느꼈다. 상류사회에 들어가기 위해 임신한 배를 내세워 병원에서 난동을 부렸다. 노부인에게 즉시 결혼식을 치르지 않으면 배 속 유일한 후사를 없애겠다고 협박했다. 심지어 배 속 아이를 빌미로 미래 시어머니에게 함부로 굴었다. 아이가 태동을 했는데 이번 출산을 놓치면 다시는 출산할 수 없으니 총수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총수는 완전한 약골이라 어머니에게 빌었다. 리사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거만하게 총수의 상처를 드러냈다. 알고 보니 총수는 정자 부족증을 앓고 있어 그녀 뱃속 아이가 유일한 희망이었다. 리사는 노부인을 제압하자 본색을 드러내더니 1억짜리 웨딩드레스를 요구했다. 결혼식은 전시에서 단 하나뿐인 7성급 호텔에서 열어야 하며 한 테이블 예산이 최소 20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심지어 친정 식구 전원의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과 프레지덴셜 스위트 숙박비까지 남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노부인의 의문에 리사는 더욱 파렴치한 요구를 꺼냈다. 결혼식에서 가족 그룹의 모든 지분을 자신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여자의 가장 악랄한 계획은 노부인 곁에 어린 손녀를 겨냥한 것이었다. 총수가 딸을 대신해 말하려 하자 리사에게 반박당해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소녀를 경멸하며 오직 자신의 아들이 가족을 상속할 자격이 있다고 선언했다. 그때 작은 소녀는 어린 시절의 눈물을 머금고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리사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악독한 저주를 퍼부으며 노부인에게 꼭 그 작은 손녀를 내쫓으라고 강요했다. 소녀가 절망에 빠진 순간 노부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손녀를 부드럽게 달래며 말했지만 옆에 있던 리사를 분노케 하는 말을 했다. 충실한 보모 역시 참지 못하고 리사를 향해 화를 냈다. 누구도 쫓아낼 자격이 없다고 단호히 말한 것이다. 리사가 곧 통제력을 잃을 듯하자 노부인은 화제를 돌려 다른 조건은 다 응할 수 있지만 오직 어린 소녀는 반드시 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리사의 분노를 완전히 불태웠고 곧바로 몸이 약해서 아이가 다칠까봐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 소녀를 쫓아내야만 총수의 모든 것을 독점할 수 있다는 걸. 말하면서 여자는 아이를 없애겠다고 위장했다. 그리고 사람 목숨이 위험해질 상황을 보자 무능한 총수는 완전히 당황했다. 그는 아이를 살려야 한다고 애원하며 정말로 친등에게 나가 살라고 말했다. 어린 소녀는 아빠에게 울면서 용서를 빚다. 하지만 총수는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다. 보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도련님에게 그런 클럽 여자 때문에 친딩조차 버릴 수는 없다고 일깨워 주었다. 이 말은 리사의 아픈 곳을 찔러 그 자리에서 폭발했다. 총수는 여전히 그녀를 변명하며 그녀가 클럽에 간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소녀를 쫓아낸 것도 자식을 위한 배려라고 말했다. 아들을 이렇게 미혹된 모습으로 본 노부인은 마침내 입을 열어 리사의 모든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했다. 리사는 당장 거만해져서 노부인에게 서둘러 시에서 가장 화려한 결혼식을 준비하라고 재촉했다. 그러나 노부인이 어린 소녀와 함께 병실을 나서자 진정한 드라마가 막막이 올랐다. 복도에서 보모는 노부인에게 왜 그 여자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알고 보니 노부인은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녀가 모든 걸 얻었다고 생각하게 한 뒤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때 노부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철저한 계략이